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야기 정국구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힘차게 시작해보려고 해요. 그럼 렛츠 기릿! 제1막 붉은 새의 징조. 바람이 웁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저기 영남의 지붕이라 불리는 신불산 자락, 끝도 없이 펼쳐진 억새밭 사이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저 가을바람이 마른 풀잎을 스치는 소리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저 소리는 바람이 아니라 천년 전 돌틈에 갇힌 사람들의 비명이라고. 그리고 억새가 저토록 하얗게 새어버린 것은 그날 흘린 붉은 피를 감추기 위해 산이 스스로 색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왜구의 칼날이 바다 건너 이 땅을 수시로 넘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불산 깊은 골짜기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주 남산에서 날아왔다는 붉은 새 한 마리, 단조가 신불산 중턱 험준한 바위 끝에 내려앉아 밤낮으로 울어댔던 것입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쇠를 긁는 듯했고 새가 앉은 자리는 유독 붉은 흙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언양 현감, 주 군수는 무릎을 쳤습니다. 붉은 새는 상서로운 징조요. 그 새가 앉은 자리는 천하의 명당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시 당대 최고의 석공이라 불리는 무영을 불러들입니다. 무영은 돌을 떡 주무르듯 다루는 귀재였으나 그의 눈빛은 언제나 죽은 사람처럼 공허했습니다. 보게나, 무영, 저 산중턱의 감도는 상서로운 기운이 느껴지는가? 붉은 학이 내려앉아 며칠째 떠나지 않는 곳이다. 필시 하늘이 내게 내린 계시다. 저곳에 성을 쌓으면 그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할 철옹성이 될 게야. 자네가 그 성을 쌓게 내 자네의 솜씨를 익히 들어 알고 있네. 돌과 돌 사이에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쌓는다지. 왜 말이 없는가? 천하의 명당에 자네의 손으로 역사를 남기는 일이다. 외국 놈들이 감히 발도 붙이지 못할 요새를 만든다면 자네 이름 또한 내 이름과 함께 후세의 길이 남을 것이야. 이름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럼 무엇을 원하는가? 재물? 아니면 벼슬? 절대 무너지지 않는 벼. 저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군수나리의 공명심 따위는 관심 없습니다. 다만 제 손으로 쌓은 성벽 안에서는 그 누구도, 아이도, 노인도 피 흘리지 않아야 합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제가 쌓을 그 성이 진정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될 것이라고. 그렇고 말고 백성을 지키기 위해 쌓는 성이 아니겠는가? 저 붉은 새가 점지해 준 땅이다. 하늘의 뜻이 우리를 지킬 것이야. 당장 내일부터 인부들을 차출하고 돌을 나르라. 기한은 짧다. 왜구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저 붉은 새가 날아가기 전에 성을 완성해야 한다. 제2막 광기의 축서. 무영의 망치질 소리가 신불산 계곡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탕, 탕, 탕. 그것은 마치 산의 뼈를 깎는 소리 같았습니다. 무영은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으며 돌을 다듬었습니다. 그는 과거 왜구의 침략 때 무너진 담장 아래서 처참하게 죽어간 아내와 아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허술한 벽은 죄악이다. 무영에게 성을 쌓는 일은 공사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씻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산은 인간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사람 키만큼 올라가면 밤새 기이한 진동과 함께 다시 무너져 내리기 일쑤였습니다. 인부들은 다치고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너진 성벽 앞에서 기도를 올리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신불산의 무녀
연하였습니다. 멈추십시오. 이 돌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비키시오. 돌은 말이 없소. 말을 하는 건 오직 정과 망치뿐이오. 당신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저 흙의 색깔이. 저건 붉은 흙이 아니라 산이 흘리는 피입니다. 당신이 돌을 쪼을 때마다 산맥이 고통스러워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곳은 성을 쌓을 자리가 아닙니다. 군수께서 말씀하셨소. 붉은 새가 점지한 명당이라고. 하늘이 보호하는 땅이라 했소. 그런데 왜 무녀가 되어 하늘의 뜻을 거스르려 하오? 붉은 새. 그래요. 단조가 왔지요. 하지만 당신들은 그 새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새는 복을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피 냄새를 맡고 온 것입니다. 곧 닥칠 재앙을 경고하러 온 죽음의 사자란 말입니다. 새가 앉은 자리는 요새가 아니라 거대한 무덤이 될 자리입니다. 제발 이 광기를 멈추세요. 무덤이 되더라도 상관없소. 내 가족들이 묻힐 무덤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해야 할 테니까. 내 성은 무너지지 않아. 절대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할 거요. 제3막. 피 흘리는 성벽. 아, 당신의 그 집착이 산을 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안개가 몰려옵니다. 산신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당신이 쌓는 것은 성벽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가둘 감옥입니다. 연하의 경고에도 무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미친 듯이 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주 군수 역시 무녀의 말을 헛소리라 치부하며 공사를 독촉했습니다. 인부들이 돌에 깔려 죽어나가도 주 군수는 그 시신을 성벽 밑에 묻고 그 위에 다시 돌을 쌓게 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라도 성을 완성하겠다는 광기였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2번 바뀌고 마침내 험준한 산새 틈에 거대한 성벽이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단조성, 붉은 새의 성. 하지만 완공을 축하하는 연회가 열리기도 전에 봉화대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외구의 대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오냐, 올 테면 와보라지. 내게는 천하제일의 요새 단조성이 있다. 모든 백성과 군사들은 성 안으로 대피하라. 성문을 굳게 닫아 걸어라. 수천 명의 백성과 군사들이 성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산 아래는 횃불을 든 왜구들로 가득 찼고 함성이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성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무영은 성벽 제일 높은 곳에 올라 자신이 만든 완벽한 곡선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 이것이 그를 구원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밤, 성벽 어디선가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도 오지 않았는데 돌틈 사이로 검붉은 액체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변고냐? 무영을 데려와라. 내 놈이 성을 어떻게 지었기에 돌에서 비가 나온단 말이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물 한 방울, 바람 한 점 통하지 않게 맞물려 쌓았습니다. 이건 물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산이 울고 있다고. 제3막. 무너진 요새와 진실. 어느새 나타난 연하가 붉게 젖은 성벽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땅 밑을 보세요. 이곳은 본래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였습니다. 당신들이 억지로 바위를 눌러 물길을 막아버렸으니 갈 곳 잃은 물이 피가 되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은 지금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곧 뒤집힐 겁니다. 닥쳐라. 요망한 년. 당장 저 년을 끌어내라. 무영, 너는 당장 틈을 메워라. 내 명성이, 내 공적이 무너지게 둘 순 없다. 날이, 소리가 들립니다. 돌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밑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장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대피. 성 밖은 지옥이다. 이 성을 나가면 다 죽는단 말이다. 못 나간다. 한 놈도 못 나가. 성문을 지켜라.
도망치는 놈은 즉시 목을 베라. 나리, 돌이 무너지는 것은 막을 수 있어도 땅이 꺼지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새는 이곳을 지키러 온 게 아니라 이곳이 위험하다고 알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우린 덫에 걸린 겁니다. 그 순간 굉음과 함께 성의 동쪽 벽이 주저앉았습니다. 그 틈으로 왜구들이 개미떼처럼 기어 올라왔습니다. 아비규환의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백성들은 무너지는 돌에 깔리고 적의 칼날에 베었습니다. 주 군수는 혼비백산하여 자신의 금부치를 챙겨 뒷문으로 달아나려 했지만 무너진 성벽 파편이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무영은 망치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가족을 대신해 지키려 했던 그 완벽한 성이 사람들을 가두어 죽이는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린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소리, 단조. 붉은 새였습니다. 새는 불타는 성 위를 빙글빙글 돌며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무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새의 붉은 깃털은 희망의 상징이 아니라 앞으로 이곳에 흐르게 될 피의 색이었음을. 무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돌가루 묻은 뺨을 적셨습니다. 연아, 어디 있소? 여기입니다. 무영님, 이쪽입니다. 억새밭 쪽으로 샛길이 있습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은 수로가 있어요. 그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야 합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오. 어서. 당신은요? 같이 가야지요. 나는 남아야 하오. 내가 만든 감옥의 문은 내가 열어야 하니까. 저 무너지는 서쪽 벽을 내가 지탱하고 있을 테니 그 사이에 사람들을 보내시오. 제오막 억새의 노래. 안 됩니다. 저 거대한 돌을 혼자서 어떻게 버팁니까? 죽으려는 겁니까? 연아,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집을 가져본 적이 없었소. 내가 쌓은 모든 벽은 결국 무너졌지. 하지만 이번만은 내가 벽이 될 것이오. 내 뼈가 기둥이 되고 내 살이 흙이 되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빠져나갈 시간을 벌 것이오. 어서 가시오. 제발 나를 살인자로 만들지 말고 가란 말이오. 무영은 거대한 망치를 들고 무너져 내리는 성문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육중한 돌덩이가 쏟아져 내리는 것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비명이라기보다 짐승의 포효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등 뒤로 연하와 살아남은 백성들이 억새밭 사이 좁은 수로를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주 군수는 도망치다 왜구의 화살에 맞아 억새밭에 거꾸러졌고 그의 탐욕스러운 피는 땅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영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거대한 화마가 산을 뒤덮을 때까지 그는 마치 그 자신이 하나의 성벽이 된 것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보아라.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내 성은, 내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다. 붉은 새야, 이제 되었느냐? 내가 원하던 재물이 바로 나였더냐? 그렇다면 가져가라. 내 피 한 방울까지 모두 가져가. 다시는 이 땅에 슬픈 비명이 들리지 않게 하라. 무영의 마지막 외침과 함께 단조성은 거대한 흙먼지를 일으키며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붉은 새도 그 연기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며 오열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무너진 성은 마치 거대한 새가 날개를 꺾고 추락하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투는 끝났고 왜구들은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신불산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무영이 버티고 섰던 자리, 그리고 백성들이 도망쳤던 그 수로, 주변의 억새밭은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무영의 피가 튀어서 혹은 단조가 흘리고 간 눈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후로도 가을이 오면 나는 산에 올랐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억새들이 서로 몸을 부비며 서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듣기 좋다며 웃지만 나는 압니다. 그것은 무영님이 아직도 그곳에서 무너지는 돌을 받치고
서서 우리에게 어서 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살아가라고 외치는 소리라는 것을요. 세월은 흘러 성터는 흔적만 남았고 전설은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신불산 간헐제에 올라보십시오. 해가 질 무렵 노을이 억새밭을 비추면 은빛 억새는 순식간에 붉은 황금빛으로 타오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절경이라 감탄하며 사진을 찍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알 것입니다. 그 붉은 빛이 단순한 노을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탐욕으로 쌓아 올린 성벽을 제 몸으로 무너뜨려 길을 낸 어느 석공의 뜨거운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람이 다시 웁니다. 들리십니까? 살아가라. 살아가라. 억새가 당신에게 건네는 붉고도 서글픈 위로의 노래가